약 2000년 전 인도의 아유타국이라는 먼 나라에서 16살 어린 공주 허왕옥이 거친 파도를 뚫고 한반도 남단 가야 땅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오로지 하늘의 계시를 따라 얼굴도 모르는 배필을 찾아 나선 이 무모하고도 용기 있는 여정은 당시에는 목숨을 걸어야 했던 바닷길을 통과하며 기적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아유타국의 공주와 가야의 시조 김수로 왕과의 운명적인 만남.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제결혼이라는 찬란한 결실을 보게 됩니다. 단순한 설화가 아니라 삼국유사에 기록된 엄연한 역사의 한 페이지인 이들의 결합은 가야를 강력한 해상왕국으로 도약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오늘날 김해김 씨와 허 씨라는 거대한 뿌리를 형성하며 우리 민족의 정체성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2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여전히 살아 숨쉬는 수로왕과 허황옥의 이야기는 이방인에 대한 포용과 개척 정신이 어떻게 한나라의 번영을 이끌어냈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유산이며, 그들이 남긴 사랑과 번영의 서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지혜와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서기 42년 3월의 어느 봄날, 지금의 경남 김해 지역에는 구간이라 불리는 9명의 추장들이 각자의 부족을 평화롭게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하나로 묶어줄 진정한 왕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지봉이라는 산 정상에서 정체 모를 신비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하늘이 이곳에 나라를 세우고 임금을 내릴 것이니 산의 흙을 파헤치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라는 엄숙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구간들과 백성들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라는 구지가를 합창하며 하늘의 뜻에 응답하자 마침내 구름 사이로 자주색 줄에 매달린 금압자가 눈부신 빛을 내뿜으며 내려왔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해처럼 둥글고 찬란한 황금알 6개가 담겨 있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신화적인 탄생을 넘어 가야라는 위대한 철기 왕국이 한반도 역사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음을 알리는 장엄한 서막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6개의 찬란한 알은 신비로운 기운을 머금은 채 보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마침내 껍질을 깨고 나와 위험 있는 아이들의 모습으로 변모하며 가야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세상의 빛을 본 아이는 키가 9자에 달하고 얼굴에는 신령스러운 광채가 있어 돌아보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는데, 이 비범한 인물이 바로 가야의 시조인 수로왕입니다. 구간들과 백성들은 하늘이 내린 이 성군을 기쁘게 맞이하며 가락국의 왕으로 추대하였고, 함께 태어난 5아이 또한 각 지역의 왕이 되어 육가야 연맹이라는 독특하고 강력한 국가 체제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수로왕은 즉시 궁궐을 짓고 법도를 세우며 나라를 안정시켰으나, 백성들을 어머니처럼 품어주고 왕실의 뿌리를 함께 내릴 견숙한 배필이 아직 곁에 없었기에 가야의 완성을 향한 마지막 퍼즐인 왕비의 자리는 여전히 운명적인 주인공을 기다리는 빈자리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나라의 기틀이 잡히자 신하들은 수로왕에게 가문 좋은 처녀를 간택하여 왕비로 맞이할 것을 간곡히 건의하며 왕실의 안정을 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수로왕은 자신이 하늘의 명을 받아 이 땅에 내려왔듯 배필 또한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 분명히 따로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신하들의 권유를 물리치고 오직 신념 하나로 운명의 상대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림 끝에 수로왕은
신하 유천간에게 망산도라는 섬으로 가서 바다를 살피라는 명을 내렸고 드디어 서기 48년 7월 27일 수평선 저 멀리서 붉은 돛을 단 신비로운 배 한 척이 파도를 가르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붉은 깃발이 위풍당당하게 펄럭이는 그 배 안에는 눈부신 보물들과 함께 하늘이 약속한 인연인 허황옥이 타고 있었으며 이로써 오랜 기다림은 끝이 나고 가야 역사를 뒤바꿀 거대한 로맨스와 해상 제국의 서막이 화려하게 올랐습니다. 배에서 내린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은 자신을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이라 소개하며 떨리는 첫인상을 건넸는데 그녀의 나이는 꽃다운 16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고향을 떠나온 이유에 대해 부모님의 꿈속에 나타난 상제가 가야의 수로왕이야말로 하늘이 보낸 성군이니 그곳으로 가 배필이 되라는 엄숙한 명을 내렸음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부모님은 금쪽 같은 딸과의 이별이 가슴 아팠으나 하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 먼 타국으로의 여정을 허락했고 허황옥은 수천리 거친 바닷길의 공포와 고독을 오직 믿음 하나로 견뎌내며 마침내 당당한 모습으로 수로왕 앞에 섰습니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인연을 찾아 대륙과 바다를 건넌 기적 같은 재회는 서로를 하늘이 정해준 짝으로 인정하는 감동적인 순간으로 이어졌으며 이것은 가야를 넘어 우리 민족사 전체에 기록된 최초의 위대한 국제결혼이자 새로운 문명 결합의 위대한 탄생이 되었습니다. 허황옥이 아유타국을 떠나 가야로 향하던 길에 성난 바다가 거센 파도를 일으켜 배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공주는 하늘의 뜻을 완수하기 위해 배에 파사석탑이라는 신비로운 돌탑을 실어 바다의 신을 달래고 사나운 파도를 잠재웠으며 비로소 평온해진 바닷길을 따라 무사히 가야 땅에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이 신비한 돌탑은 지금도 경남 김해의 허황우릉 옆에 그 원형을 간직한 채 보존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현대 과학의 분석 결과 이 돌의 성분은 한반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인도 지역 고유의 암석 성분임이 밝혀졌습니다. 2000년 전의 거친 항해를 증명하는 파사석탑은 허황옥의 이야기가 꾸며낸 설화가 아니라 실제 인도와 가야를 잇던 해상 교류의 생생한 증거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역사가 만나는 지점에서 그날의 기적을 다시금 확신하게 해줍니다. 수로왕과 허황옥의 운명적인 결합은 단순히 개인의 만남을 넘어 가야라는 나라가 비약적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가야는 당시 최고의 국가 경쟁력이자 지금의 반도체와 같은 질 좋은 철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했고 이를 바탕으로 낭랑과 대방은 물론 바다 건너 외나라까지 철을 수출하며 동북아시아의 물류 중심지로 급부상했습니다. 수로왕은 이 강력한 철기 기술을 군사력에 접목해 무적의 철기 군대를 양성함으로써 영토를 수호하고 바다를 호령하는 당당한 해상왕국의 기틀을 완성했습니다. 여기에 허황옥 왕후가 머나먼 인도에서 가져온 선진적인 문화와 통치 지혜가 가야의 토착 문화와 융합되면서 나라의 내실은 더욱 단단해졌고 외형적 성장과 내면의 성숙이 조화를 이룬 가야는 마침내 한반도 남단에서 가장 찬란한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수로왕과 허황옥은 서로를 깊이 아끼고 사랑하며 금슬 좋은 부부로 평생을 함께했고 그 결실로 스라의 아들 10명과 딸 2을 두어 왕실의 번창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황옥은 자신의 고향에서 가져온 성씨가 타국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자식 중 일부에게 어머니의 성을 물려주어 가문을 잇게 해달라는 파격적인 청을 수로왕에게 올렸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제안이었음에도 수로왕은 아내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고, 이로써 두 아들이 어머니의 성을 따라 김해의 허씨의 시조가 되는 우리 역사상 유례 없는 특별한 가문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수로왕의 포용력 덕분에 김해 김씨와 김혜허 씨는 서로 성씨는 다르지만 한 부모 아래 태어난 형제라는 유대감을 2000년 동안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두 가문이 서로를 한 뿌리로 여겨 혼인을 피하는 풍습을 유지하게 된 근간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삼국시대 불교는 고구려와 백제를 거쳐 신라로 전해졌다고 알려져 있지만, 가야에는 이보다 훨씬 앞선 시기에 이미 찬란한 불교 문화가 뿌리 내리고 있었다는 흥미로운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인도 아유타국에서 온 허황옥이 있는데, 그녀의 고향으로 추정되는 아요디아 지역은 당시 불교의 성지 중 하나였기에 공주가 가야로 올 때 파사석탑과 함께 불교의 교리와 신앙을 직접 가져왔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제로 김해 신어산의 은하사 등 가야의 옛 사찰 곳곳에는 두 마리의 물고기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독특한 쌍어 문양이 남아있는데, 이는 인도 아요디아 사원들에서 흔히 발견되는 상징과 놀랍도록 일치하여 허황옥의 발자취를 증명하는 결정적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허황옥은 단순히 왕의 배필로 온 것에 그치지 않고 머나먼 바닷길을 통해 새로운 종교와 철학을 전파한 선구적인 문화 전도사였으며, 그녀를 통해 유입된 불교는 가야인들의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가꾸고 독창적인 가야 문화를 꽃피우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수로왕과 허황옥은 가야를 통치하며 부부로서뿐만 아니라 군주로서도 놀라울 만큼 긴 세월을 함께했는데, 기록에 따르면 허황옥은 서기 189년에 157세의 나이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수로왕 또한 그로부터 10년 뒤인 서기 199년에 158세라는 믿기 힘든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는 비현실적인 수치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두 성군이 다스린 시대가 그만큼 평화롭고 풍요로웠으며 백성들이 그들의 장수와 안녕을 간절히 염원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이들의 동행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는지, 평생의 반려자였던 허황옥이 먼저 눈을 감자 강건했던 수로왕은 깊은 슬픔에 잠겨 침전의 문을 걸어 잠근 채 식음까지 전폐하며 아내를 잃은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냈습니다. 2000년 전 바다를 건너온 인연으로 시작된 이들의 사랑은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한 채 가야라는 역사 속에 깊이 각인되었으며, 평생을 서로만 바라보며 나라를 이끌었던 두 사람의 헌신적인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진정한 사랑과 책임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강력한 삼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잊힌 왕국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50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자신들만의 독자적이고 찬란한 문화를 유지하며 한반도 남부의 자존심을 지켜온 위대한 국가였습니다. 특히 수로왕이 세운 금관가야는 가야연맹의 맹주로서 탁월한 철기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주변국들을 압도하며 동북아시아의 해상무역을 주도했고, 그 풍요로운 문명은 신라와 백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록 훗날 국력이 다하여 신라에 병합되는 길을 걸었으나, 가야의 왕족과 귀족들은 신라의 핵심 계층으로 편입되어
삼국 통일의 주역인 김유신 장군과 같은 불세출의 영웅을 배출함으로써 한국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가야는 사라진 역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혈맥 속에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뿌리이며, 가야의 역사를 제대로 마주하는 일은 우리 민족사의 스펙트럼을 더욱 넓고 풍성하게 확장하는 동시에 잃어버린 역사의 한 조각을 되찾는 소중하고도 정의로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허황옥의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의 고대사에 머물지 않고 오늘날 한국과 인도라는 두 거대한 국가를 끈끈하게 이어주는 아름다운 문화적 가교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의 고대 도시 아요디아에는 허황우를 기리는 기념비와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매년 수많은 한국인과 인도인이 이곳을 찾아 2000년 전 바닷길로 맺어진 인연을 기념하고 서로의 우정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덕분에 인도의 총리나 주요 외교 사절들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수로왕과 허황옥의 로맨스를 가장 먼저 언급하며 두 나라가 혈연적으로 연결된 사돈의 나라임을 강조하여 외교적 신뢰를 쌓는 핵심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허황옥은 시대를 앞서간 진정한 글로벌 여성 리더이자 평화의 사절이었으며, 그녀가 남긴 사랑의 발자취는 오늘날 아시아를 하나로 묶는 소중한 정신적 유산이자 미래를 향한 동반자 관계의 든든한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수로왕과 허황옥의 위대한 만남은 단순한 남녀의 결합을 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열린 마음과 용기라는 소중한 지혜를 건네주고 있습니다. 수로왕은 출신과 문화가 전혀 다른 낯선 이방 여인을 아무런 편견 없이 자신의 동반자로 받아들였고, 허황옥 또한 지도 한 장 없이 미지의 세계를 향해 자신의 운명을 걸고 과감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개방성과 진취적인 개척 정신은 폐쇄적인 사회 구조를 깨트리는 강력한 에너지가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가야를 동북아시아 바다를 호령하는 부유하고 강력한 해상 강국으로 우뚝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이들과 다르지 않기에 낯선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마음을 열고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더 큰 번영의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며, 2000년 전 두 주인공이 보여준 이 빛나는 통찰은 시대를 초월하여 지혜로운 삶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완벽한 이정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경남 김해를 방문하시면 2000년 전 수로왕과 허황옥의 숨결이 깃든 역사의 흔적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봉분으로 이루어진 수로왕릉과 허황우릉은 기나긴 세월을 견디고 여전히 그 웅장한 위엄을 자랑하며 우리를 반기고 있으며, 특히 왕릉의 정문인 남릉정문에는 인도 아요디아 지역과의 연결고리로 추정되는 신비로운 문양들이 곳곳에 새겨져 있어 보는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이러한 유적들은 역사가 단순히 낡은 책 속에 갇힌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 위에 살아 숨쉬는 실체임을 명확히 증명해 줍니다. 이번 주말에는 소중한 분들의 손을 잡고 찬란했던 가야의 향기를 따라 김해로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은 분명 잊지 못할 깊은 감동과 삶의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금관가야의 시조, 수로왕과 인도 공주 허황옥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를 넘어 2000년이라는 거대한 세월의 벽을 뚫고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서로의 존재만을 믿고 의지하며 강력한 철기 국가를 일구어낸 두 사람의 위대한 발자취는
각박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신뢰와 사랑이 무엇인지 큰 울림을 줍니다.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운 엄격한 군주이면서도 한 여인을 향한 지독한 사랑을 간직했던 수로왕의 당당한 삶과 머나먼 이국 땅에서 용기와 지혜로 가야의 어머니가 된 허황옥의 헌신은 역사의 파도를 넘어 우리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의 이야기는 과거의 기록을 넘어 지혜로운 삶을 꿈꾸는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었으며, 그들이 남긴 사랑과 번영의 유산은 앞으로도 우리 민족의 뿌리로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지혜갑부 채널은 우리 역사 속에 숨겨진 보석 같은 이야기들을 찾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아는 것은 나를 아는 것이고 미래를 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와 감동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유익한 역사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지혜롭고 풍요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